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모 브룩스 연방하원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이지 법원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NTD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브룩스 의원은 의회가 먼저 각 주에서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의회는 1월 6일 오후 1시에 합동회의를 열고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의 제기를 물으면 최소 1명의 상원과 1명의 하원이 서명한 이의 제기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NTD 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스콘신주의 론 존슨 상원 의원과 켄터키주의 랜드 파울 상원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하원에서는 엘라바마주의 모 브룩스 의원과 베리 무어 당선인 그리고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당선인 등 최소 3명이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는 어제 의회에서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친트럼프 인사들은 맹비난을 쏟았는데요. 상원 다수당 대표가 당의 지도자를 팔아넘겼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매코넬을 라이노라고 불렀고 심지어 중국 비밀 요원이라고까지 몰아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7,500만 표는 현직 대통령이 받은 아주 큰 기록이라며 너무 빨리 포기했다. 공화당은 싸우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국민들은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에 당선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트위터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큰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 모든 공화당원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집어삼키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는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보위원회의 론 존슨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활동을 전개해온 변호사들과 펜실베니아주 하원 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맡았던 케네스 스타 전 특검 등이 나섭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 광범위한 사기가 없었다고 발언했다가 해임된 C사의 크리스토퍼 크랩 전 국장도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입증되지 않은 음모를 퍼뜨리는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론 존슨 위원장은 앞서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입증되지 않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는 어젯밤 다른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 협상에 대해 합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조만간 합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금요일까지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합의도 함께 모색 중입니다. 매코넬 의원은 신뢰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최종 결론을 내려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의원 역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곧 협상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당 간의 협상은 어제 오후 시간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0시경까지 계속 이루어졌다고 보도해 경기 부양안 협상이 막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전국의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코로나 사태와 연방정부의 지원이 끝나가는 가운데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1월 소매 매출액은 전월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국적으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던 4월 이후 첫 월 매출 감소세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백화점으로 7.7%가 감소했습니다. 의류와 전자제품 상점의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쇼핑객들이 주로 온라인 쇼핑을 했던 것도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청 산하 학교명 자문위원회는 링컨 전 대통령이 흑인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그 이름을 빼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학교명 변경위원회가 인종차별주의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인물들 중 링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링컨 행정부가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다뤘던 것이 학교 이름을 바꾸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노예주의 식민지 개척자라는 이유로 포함됐으며 독립선언문을 쓴 토마스 제퍼슨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그동안 해외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한해서 시행해오던 자발적인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국내선과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으로 확대하기 위해 CDC와 협력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델타 항공이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을 위해 자발적인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CDC와 협력한 자체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검사 및 접촉 추적과 같은 계획은 백신이 널리 이용될 때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것이라고 유나이티드사는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를 위해 내일부터 모든 탑승객은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도착 후 자신이 머물 곳의 주소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연방 재무부가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가 유효한 국제 수지 조정을 막기 위해 자국 통화를 낮게 유지했으며 베트남의 경우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오늘 발표한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 대상국이 됐습니다만 대만, 태국, 인도는 새롭게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을 정한 획기적인 법안을 발표했다고 DW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이 바로 그 법안들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힘을 제한하려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500만 명 이상의 유럽연합 국민들을 사용자로 보유한 기업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며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경쟁 규칙을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자신의 사업체 또는 그 일부를 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인수합병에 나서는 기업들은 EU에 먼저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데이터는 규제기관 및 경쟁업체와 공유해야 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기업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혼다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총 4가지 이유로 179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중 140만 대는 미국에 있으며 일부 차량은 화재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판매된 2002년식부터 2006년식 CR-V 모델 26만 8천 대는 파워 윈도우 스위치에 결함이 있으며 이 때문에 16건의 부상사고가 접수됐다고 사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식 어코드와 어코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식 인사이트 차량 등 73만 5천 대는 바디 컨트롤 모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의원, 그 공화당 중에서도 상원의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미치 매코넬 의원이 조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것도 살짝 웃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신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이 미치 매코넬 의원이 다른 공화당 중진 의원들하고 만나서 요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특히 그 선거인단, 월요일 날 있었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지 마라, 반대표 내지 마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미치 매코넬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현재 수장이 결국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를 공화당원들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직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개 주에서 소송이 벌어져 있고 월요일 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조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 쪽의 주장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개 주에서 이미 어제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7개 주에서 공화당원들이 공화당 쪽의 선거인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터너티브라는, 대체라는 딱지가 붙어있긴 하지만 공화당에서 지금 선거인단 투표를 발표해 놓은 것이 벌써 7개 주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냐, 더군다나 공화당의 상원 원내 총무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냐라는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류 언론사들은, 이 대형 언론사들은 미치 매코넬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상원의원들이 이 공화당 내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공화당 내에 이미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사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기사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방송을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현재 3가지 트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트랙은 법정 소송입니다.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 제나 앨리스 변호사 열심히 지금 여러 주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아니지만 시드니 파웰 변호사, 린 우드 변호사 이런 여러 명의 변호팀들이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변호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이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는 것에 전면 승부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급 법원들에서는 지금 기각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그 덕분에 지금 계속 항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연방대법원까지 갈게 될 것이고요. 이 사안이 내용이 검토가 된다면 분명히 부정선거의 모습들이 실제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 소송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설사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1월 20일 이후에 이 소송전에 대한 심리 결과나 재판 결과가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트랙이 의회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월요일 날 투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 투표된 결과들이 이제 연방의회로 다 모여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월 6일, 내년 1월 6일 날 오후 1시에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일이 투표용지를 하나씩 개봉을 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선거인단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의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의 제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요. 이의 제기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선거인단표는 무효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거인단 투표로 대통령을 결정하지 않고 하원의 각 주별 대표를 한 명씩 뽑아내서 50명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해드렸던 이야기죠. 바로 이 의회가 이 선거의 흐름을 뒤바꾸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트랙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트랙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오는 18일 금요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 그 이후에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정보국장이 이 선거에 해외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국장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은 비상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비상명령을 내리게 되면은요, 지금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합주 지역들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관련 기록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수사하고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비상명령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사람들, 기업들 모두 다 셧다운됩니다. 다 구금되고 셧다운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준계엄령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까지 선포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태에 반발해서 누군가가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계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첫 번째 트랙은 법정소송, 두 번째 트랙은 의회가 저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 트랙은 이 비상명령 발동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공화당원 중에 90% 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전 국민의 40% 이상, 한 거의 50% 정도는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점이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무조건 다 덮고선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다른 선거들은 일반적으로는 패자가 나왔을 경우 그 패자가 스스로 저는 내가 진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승복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된 것이고 실제로 여러 변호사팀들이 활동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갖가지 종류의 증언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로 도미니언 투표기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 일부 선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양심 고백도 하고 많은 지금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황들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던 것인가? 제가 지금 이해해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원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막 주먹 다짐하고 멱살 잡고 이런 몸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연에 좀 유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방의회에서는 정부기구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을 지어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정부 자체가 셧다운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하원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낸 경기부양법안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5만 군데에서 이 경기부양법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기부양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하원 의원들은 지금 서로 협력하고 협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문제 때문에 서로가 등을 져버리면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 입장 때문에 이렇게 바이든 후보를 당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정치인인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당연히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경기부양법안이 항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협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을 보았다. 곧 협상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관적이다라는 표현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협상을 벌일 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쓰었을 때 그때 자주 들렸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낙관적이다. 잘 될 거다. 계속 낙관적이다 하면서 몇 달을 끌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선거가 끝나기까지 이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낙관적이라는 말이 지금 또 나왔습니다. 매코넬 상원의원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쪽에서 둘 다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낙관적인 건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코넬 상원의원은 끝까지 1조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집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안은 1조까지 가지는 않지만 9,080억 달러의 규모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 내용을 지금 액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겠죠. 똑같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파도를 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원래 경기부양안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면은 주식이 보통 낙관적인 그 미래가 예상이 된다 하면서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요. 7시 반에 회의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미 매코넬과 펠로시 하원 의장이 회의를 했는데 이 오후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녁 식사하고 다시 7시 반부터 또 야간 회의가 진행이 돼서 밤 10시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넘어서서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진짜 뭔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갑자기 확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를까 말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멈칫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 구제안이 통과가 되면 시중에 돈이 왕창 풀리죠. 9,080억 달러라는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주식시장에도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기업들을 살리는 비용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 그러냐? 뭔가 불안하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관적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예전에도 선거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결국 낙관적이라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문제를 놓고 아직 누가 대통령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오르게 돼 있죠. 월요일날 선거인단 투표해가지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화요일날 주식시장이 올랐죠, 잠깐. 예. 근데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왜? 불안하거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죠, 이것도. 그런데 하여간 지금 경기 부양안이 빨리 통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1200불 현금 지원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협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PPP인데 이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PPP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PPP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분은 이 그다음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미 3월 달에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나왔던 예산은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다 셧다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인 것이고요. 공화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민생 경제를 살려놓으면은 그러면은 지방 정부들은 세수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결국에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방 정부에다 직접적인 예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공화당 쪽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장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입장 차이는 처음부터 이 협상이 있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은근슬쩍 1200불 현금 지원하는 거 포함시킵시다라는 말이 은근슬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거절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기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게 1조를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 예산안이. 그러면은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미치 매코넬은 예전부터 얘기해왔는데 갑자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으니까 제가 1조 넘는 돈을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순순히 입장이 바뀔 것이냐? 그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협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이 관련된 소식들 업데이트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샌프란시스코 지방교육청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 아브라함 링컨 고등학교에서 이 링컨이란 이름 빼라, 아브라함 링컨이란 이름 빼라, 이렇게 지금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학교에서 이름을 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이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조지 워싱턴, 이 미국 초대 대통령도 문제다. 이 이름도 학교 이름에서 빼라. 이렇게 나왔고요.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 토마스 제퍼슨 이름도 좀 문제다. 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위원회가 도대체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이게 인종차별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몇십 명 명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명단에 이런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더군다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의 이름이 빠진다라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다루었던 것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세우고 차별했던 그런 차별 정책을 펼쳤던 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름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을 벌였던 링컨 대통령 이름을 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몰아세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빼라는 이유가 노예주의 식민지 개척자다 이겁니다. 식민지 개척자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을 서로 다른 시대의 시점으로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1700년대에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이 과연 있었겠느냐? 1700년대에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 속에,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도 폐지한 사람인데 노예제도를 폐지를 했다라는 공에 대해서는 그건 잘했어, 당연한 거 이렇게 제쳐두고 아메리칸 인디안 학대했어, 그러면 안 돼, 얘는 나쁜 놈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식의 잣대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떳떳하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다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공감대라는 것이 있고 생각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하고 그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미 역사라는 것은 평가를 받아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평가를 받아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평가받은 역사를 재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는 합니다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명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상대방 죄인을 정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돌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냥 너무나 편향된 생각으로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그냥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와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국 사회가 앞으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그걸 바로잡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행적들, 그리고 그들의 기록들, 그들이 남긴 성과들, 그리고 그 영향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평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으면 우리 시대를 앞으로 우리 후세에서 평가할 때 우리도 존중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네, 지금 이 시간 연방 상원에서는 국토안보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이 청문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청문회 내용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청문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는데요. 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쪽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C사, 국토안보부에 있는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국인데 이 C사의 국장이었던 크리스토퍼 크랩스도 이 명단에 있습니다. 증인 명단에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는 완전 무결한 선거다. 오류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해고당한 그런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장도 오늘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번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주류 언론사들도 기사들을 내놓은 것들을 보면 기사들 내용에 그런 불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건 근거도 없는 주장이고 음모론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인데 이런 음모론을 연방 상원에서 일반인들한테 퍼뜨린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불만들을 지금 계속 터뜨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도 과연 어떤 토론들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증언이 나오게 될지 과연 많은 국민들한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샅샅이 알려지게 될지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론 존슨 이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한 것입니다. 론 존슨 위원장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인물인데요. 헌터 바이든이 중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해외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상당히 거액의 돈을 받았다. 근데 이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던 것이 바로 론 존슨 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죠. 아니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하고 돈 벌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덮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근거도 없는 그 음모론을 자꾸 퍼뜨리려고 하느냐. 지금과 같이 똑같은 공격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터 바이든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 조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공격 아니냐, 정치적인 공략이 아니냐,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또 공격을 펼쳤죠.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데에도 굳이 애써서 그건 아니다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민주당과 법관들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죠. 이번 사태에 광범위한 사기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크랩스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를 과연 제시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냥 주장만 있지 근거 제시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C사에서 내놨던 그 성명서는 도미니언이라는 회사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에서 만든 성명서를 발표해놓고 아무 문제 없다, 도미니언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제 위스콘신주에서 벌어졌던 이 선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 부정선거가 한 2만 표가 넘는 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만 바로 잡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결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거 선거를 좀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7개 주에서 위스콘신을 포함해서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그리고 뉴멕시코까지 네바다도 마찬가지고 7개 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선거인단 투표를 따로 해서 지금 연방의회에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열려서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할 때 이 7개 주는 2가지 선거인단 명단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무효화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1월 6일까지는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하기는 합니다만은 법원에서 어떤 결정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제가 기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국 1월 6일 날 개표를 할 때 무효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월 6일 이전에 법정에서 이거는 부정선거였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 부정을 바로잡는 개표를 개수를 다시 하게 하고 그 개수 결과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결정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돼주면 이거는 불만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올 문제도 아니고 의회에서 주먹 다짐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거고요. 부드럽게 이 개표 작업,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개표 작업이, 인준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시나리오일 것이고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무효 처리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발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당선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뒤집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정말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우리들의 의지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전통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몰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성이라는 것을 드렸죠.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이듯이, 염원을 하듯이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 누군가의 간절한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서게, 정의로운 국가로 바로 서게 해달라는 이 기도, 염원, 이런 것들이 모여진다면 그러면 분명히 옳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든 반드시 옳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들의 의지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의지는,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뜻은 결국은 이 세상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